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추세가 괜찮아지잖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2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NPC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법제화.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 그러니까 앞으로 이 2차 전지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사용과 그리고 재활용 쪽으로 갈 겁니다. 재활용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거 문제죠. 이 배터리 원료 가격 상승. 자, 이 양극재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극재란 게 있는데, 이게 전구체라는 거 있거든요. 전구체는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전구체와 리튬. 이거를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믹싱한 거예요. 이걸 믹싱한 거예요. 근데 이 전구체는 또 뭐냐면은, 이거를 그 삼원계 아시죠? 삼원계 배터리. 보통 NCA 아니면 보통 NC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믹싱한 게 전구체라고 보면 됩니다. 전구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전구체에다가 또 리튬을 믹싱을 시킨 게 이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이 있고 공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가격 상승, 뭐 코발트 가격 상승, 알루미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망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전구체 원료가 되는 것들의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리비아도 경고를 했죠. 아마 자동차,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아마 원자재 원료에 대한 어떤 수급이 빠듯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결국 이겁니다. 삼원계 물질, 이거를 얼마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가 가능할까?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로 기존에 사용했던 배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추출 작업하는 거, 니켈, 코발트, 뭐 망간,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게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 보면 돼요. 배터리 재활용 사업. 그래서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할 건데, 이게 원래는 이게 2021년 6월 달에 이 사업이 이미 환경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4개권역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 설치,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지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에 이제 시흥, 그리고 충청권의 홍성, 호남권의 정읍, 영남권의 달서구.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97개 폐배터리, 충청권이 639개, 이런 식으로 폐배터리 수집을 해왔던 겁니다. 해왔던 것들을 이제 이게 보니까 법도 없고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재정 규칙이 될까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 폐배터리 어떤 재활용이란지, 그리고 이제 배터리 원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법제화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발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제 마련을 진행하는 거죠. 신사업 육성 목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금속이란지 파워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NP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된 겁니다. NPC는 좀 뒤늦게 부각이 됐어요. 이 현대글롭스하고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전용 용기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특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NPC가 주가 같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폐배터리 사업은 어차피 이제 좀 큰 기업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들어보셨죠? 얘네들은 양극재 생산 기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CNG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분할 신설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CNG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2021년 7월 달부터 재활용 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에서 니켈, 리튬, 망간 등을 추출을 해요. 추출을.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에코프로보면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겠지만은 최근에 유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양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중립기업을 보고 중립기업을 놓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유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참 양스러워요. 전혀 투자자를 위한 이 환원책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CNG가 어쨌든 이 포항에 폐배터리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전구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전구체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니켈, 코발트, 망간을 미싱한 거라고. 근데 이게 이 미국의 미국이란다. 그 중국 점유율이 75%입니다. 75%예요. 국내 생산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이 이 배터리 원료가 되는 이 전구체에 대해서 무기화 시킨다. 그럼 우리 다들 또 발등이 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수 사태가 또 잊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에코프로 CNG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조금 작은 회사 E&D 양극할 물질의 전구체 소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2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켈을 이 배터리 원료가 되는 황산니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캠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거는 고려 아연의 자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얘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요것도 앞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두산중공업 같은 그 원전관리처럼 이것도 이제 매수하지 마세요. 이것도 많이 왔습니다. 잘못 들어갔다 물립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징주들이 다 이제 조심하자. 지금 들어가면은 지하 15층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 작년 12월 달에 데드 크로스 났죠? 그리고 올해 1월 달도 또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잦은 바닥을 잡아요. 골든 크로스 났죠? 골든 크로스 나게 되면서 21선 지지, 21선 지지.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뒤와 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자,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하락할 때 기울기와 상승할 때 기울기가 비슷하죠.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도요. 거래량의 변화가 없으면은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락할 때 추세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락할 때 기울기로 상승을 하다가 결국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추세가 괜찮아지잖아요. 그죠? 변동성 커지잖아요. 캔들 길이 길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만 아니었으면은 오늘 V자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도 1.18%,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1114 종목, 지금 현재 상승 종목 수가 281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짚어보냐면은 자,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건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얘기죠.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건 나는 사고 싶지만 파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건 무슨 얘기죠?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이 상승한 게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시장 대비 강한 종목도 있을 수가 있죠. 오늘 코스피 쪽에 225 종목, 코스닥 쪽에 286 종목이 그런 현상,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설 것 같다, 돌아선다, 6,300원 전에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선다, 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7,000원을 또 이제 분기점을 잡을 건데, 자 잘 보세요. 요것도 보시면 1차 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전고점은 7,500원 부근입니다. 많게는 8,000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7,000원 부근에서 장을 봤죠. 보세요. 전고점 아랫부분에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장을 봤죠. 이래서 제가 전고점 부근을 잡는 게 아니라 전고점 아랫부분을 분기점으로 잡는 이유가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분기점은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7,000원이 분기점입니다. 7,000원이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도 7,000원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준다고 해도 최소 10%입니다. 10%. 10%입니다. 10%. 10% 수익이 가능해요. 최소. 돌아서준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서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실려줬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21선에서 5일선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5일선을 살짝 이탈은 했어요. 그러나 21선까지 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